여러분,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하고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인 전설적인 투자자 마이클 버리의 비밀을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 그 신화적인 인물이 어떻게 평범한 투자자들과 다른 길을 걸으며 시장을 뒤흔들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 여러분은 주식시장에 숨겨진 기회를 포착하고 혼란 속에서도 돈을 버는 전략을 배울 기회를 잡으신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시장이 무너질 때, 모두가 패닉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만이 차분히 웃으며 수익을 챙기는 모습을요. 마이클 버리의 투자 전략은 단순한 주식 매매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의 심리를 읽고 모두가 간과한 기회를 찾아내는 예술이자 과학입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시면 여러분도 그의 전략을 활용해 주식 투자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마이클 버리는 왜 전 세계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는 걸까요? 그의 성공은 단순히 운이 아니에요. 그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장의 흐름을 꿰뚫어보며 모두가 두려워하는 순간에 과감히 행동하는 투자자입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측하고 주식 시장이 폭락할 때 오히려 거대한 수익을 낸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그는 철저한 분석과 독립적인 사고로 무장한 투자자였습니다. 여러분도 그의 전략을 따라가며 시장의 혼란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마이클 버리의 핵심 투자 원칙을 하나씩 풀어보며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에서 검증된 방법론입니다. 먼저, 마이클 버리의 투자 전략의 핵심은 가치 투자와 역발상 투자입니다. 그는 시장이 과대 광고에 휩싸일 때 혹은 공포에 질려 있을 때 모두가 보지 않는 곳에서 기회를 찾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그는 주택 시장의 붕괴를 예측하고 신용부도 스왑을 통해 거대한 베팅을 했죠. 당시 모두가 부동산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믿었지만 그는 데이터를 깊이 파고들어 그 믿음이 틀렸음을 알아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고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시장이 열광하거나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한 발짝 물러서서 데이터를 냉정히 분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식 시장에서 특정 섹터가 과열되었을 때 그 섹터의 주가가 비이성적으로 높아졌는지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주가 수익 비율 PER이나 주가 순 자산 비율 PBR 같은 지표를 보면 그 기업이 정말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시장의 열기에 휩싸인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클 버리는 어떻게 이런 기회를 찾아낼까요? 그는 철저한 리서치를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그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샅샅이 분석하고 시장의 큰 흐름을 읽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최근 중국 빅테크 기업들에 투자하며 큰 수익을 냈습니다. 그는 중국 시장에 저평가된 기업들을 찾아냈죠. 징둥닷컴, 바이두,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은 시장의 주목을 덜 받았지만 그는 이들이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접근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시장이 주목하지 않는 섹터나 기업을 찾아 그들의 재무 상태와 성장 가능성을 꼼꼼히 분석해 보세요. 예를 들어 최근 인공지능이나 전기차 섹터가 과열되었다면 그와 관련된 2차, 3차 산업에서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런 접근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큰 수익을 낼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조금 더 가까워질 시간입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주식시장에 처음 뛰어들었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던 적이 많았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이 주식이 뜬다, 저 주식이 망한다는 소리가 넘쳐났고 주변에서는 이 주식 사야 해라는 조언이 쏟아졌죠. 하지만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이클 버리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남들이 뭐라 하든 자신의 분석과 논리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 먼저 자신이 어떤 투자자인지 정의해 보세요. 단기 수익을 노리는 트레이더인가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자산을 불리고 싶은 가치 투자자인가요? 이 질문에 답을 내리면 여러분의 투자 전략이 훨씬 명확해질 겁니다. 저도 처음엔 시장의 소음에 휘둘렸지만 버리처럼 데이터와 논리에 집중하면서 점점 자신감을 얻었어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읽으며 그 첫걸음을 내딛고 계신 겁니다. 마이클 버리의 또 다른 강점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는 언제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둡니다. 시장이 무너질 때를 대비해 포트폴리오를 분산하고 방어적인 자산을 포함시켰죠. 예를 들어 그는 소비재나 헬스케어 같은 안정적인 섹터에 투자해 경기 변동에 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전략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의 60%는 안정적인 대형주나 ETF에 투자하고 40%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형주에 투자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항상 현금을 일정 비율 보유했습니다. 시장이 폭락했을 때 저평가된 자산을 싸게 살 기회를 잡기 위해서죠. 여러분도 포트폴리오의 10%에서 20%는 현금으로 보유하며 기회를 기다려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조금 더 흥미로운 부분으로 들어가 봅시다. 마이클 버리의 투자 전략은 단순히 돈을 버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시장을 게임처럼 즐겼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모두가 두려움에 떨며 주식을 팔 때 그는 차분히 데이터를 분석하며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을요. 그에게 투자는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퍼즐을 푸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마인드를 가져보세요. 주식 투자를 게임처럼 즐기면 스트레스 대신 설렘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업을 분석할 때 그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해 보세요. 그 기업이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 왜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사랑하는지 느껴보는 겁니다. 이런 과정은 단순한 숫자 분석을 넘어 투자를 더 흥미롭게 만들어줍니다. 저도 새로운 기업을 발견할 때마다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기분으로 데이터를 파고들곤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재미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이클 버리의 전략을 여러분의 투자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철저한 리서치를 시작하세요. 기업의 재무제표를 읽는 법을 배우고 PER, PBR, ROE 같은 기본 지표를 이해하세요.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둘째, 시장의 소음에서 벗어나세요. 뉴스나 SNS에서 떠도는 소문에 휘둘리지 말고 데이터에 기반한 판단을 내리세요. 셋째, 분산 투자를 실천하세요. 한 종목에 모든 돈을 투자하지 말고 여러 섹터와 자산군에 나눠 투자하세요. 마지막으로 인내심을 가지세요. 마이클 버리는 단기적인 시장의 등락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평가된 자산이 제 가치를 찾을 때까지 기다렸죠. 여러분도 이런 인내심을 가지면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할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마이클 버리처럼 시장을 분석하고 숨겨진 기회를 찾아낸다고 상상해보세요. 5년 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2배, 3배로 성장해 있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그 기분, 그 설렘을 느껴보세요. 주식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고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입니다. 마이클 버리도 처음부터 거장이 아니었어요. 그는 끊임없이 배우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이제 행동할 시간입니다. 마이클 버리의 전략을 참고해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한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거나 시장의 흐름을 관찰하며 나만의 투자 원칙을 세워보세요. 여러분이 꿈꾸는 경제적 자유. 그 첫걸음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시장을 뒤흔들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마이클 버리의 투자 전략을 통해 시장에 숨겨진 기회를 찾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철저한 분석과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숫자와 논리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시장의 심리를 읽는 놀라운 통찰력과 그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끈기를 가지고 있었죠. 이제부터는 그의 전략을 더 깊이 파고들어 여러분이 실제로 투자 현장에서 어떻게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시장의 소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이클 버리처럼 차분히 시장을 분석하며 남들이 놓친 기회를 잡아내는 모습을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투자 여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계속해서 그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이클 버리의 투자 철학에서 가장 돋보이는 점 중 하나는 독립적인 사고입니다. 그는 시장의 군중 심리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모든 투자자가 부동산 시장의 호황을 믿고 있을 때 그는 홀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그로 인해 시장이 붕괴할 가능성을 예측했죠. 이런 독립적인 사고는 여러분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특정 주식이나 섹터에 열광할 때 잠시 멈춰 서서 왜 모두가 이 주식에 열광하는 걸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예를 들어 최근 몇 년간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죠. 하지만 이런 과열 속에서 정말 그 기업의 가치를 믿고 투자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군중의 열기에 휩쓸린 걸까요? 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분석하고 시장의 열기가 아닌 자신의 논리에 따라 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고방식을 연습해보세요. 뉴스 헤드라인이나 SNS에서 떠도는 소문에 휘둘리지 말고 기업의 재무제표와 사업 모델을 깊이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독립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정보의 출처를 다양화하세요. 마이클 버리는 한 가지 정보원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업의 연례 보고서, 업계 동향, 심지어 경쟁사의 움직임까지 모두 분석했죠. 여러분도 한 가지 뉴스나 유튜버의 말만 듣지 말고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특정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면 그 기업의 공식 웹사이트, 재무제표, 그리고 업계 보고서를 읽어보세요. 또한 같은 섹터에 속한 경쟁사의 상황도 살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고 단편적인 정보에 흔들리지 않는 판단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투자 일지를 작성해 보세요. 마이클 버리는 자신의 투자 결정을 기록하고 그 이유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도 투자할 때마다 왜 이 주식을 샀는지를 간단히 메모하세요. 예를 들어, 이 기업은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같은 이유를 적는 겁니다. 이런 습관은 여러분의 투자 논리를 날카롭게 만들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도와줍니다. 이제 조금 더 실질적인 투자 전략으로 들어가 봅시다. 마이클 버리는 마진 오브 세이프티라는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가치 투자 철학에서 비롯된 것으로 주식을 그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 훨씬 저렴할 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의 내재 가치가 주당 10만 원이라고 판단했는데 현재 시장에서 주당 7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면 그 3만 원의 차이가 바로 마진 오브 세이프티입니다. 이 차이는 투자 손실의 위험을 줄여주고 수익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여러분도 이 개념을 적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관심 있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계산할 때 그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하거나 PBR 같은 지표를 통해 저평가 여부를 판단해 보세요. 이런 분석은 처음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엑셀 같은 도구를 활용하거나 온라인에 공개된 간단한 계산기를 사용하면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 투자하면 시장이 변동하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이클 버리의 또 다른 비밀은 인내심입니다. 그는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분석한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다면 시장이 그 가치를 알아볼 때까지 기다렸죠. 예를 들어, 그가 최근 투자한 중국 빅테크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르지 않았지만 그는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믿고 꾸준히 보유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인내심을 배워보세요. 주식 투자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특정 주식을 샀는데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바로 팔지 마세요. 그 대신 처음 투자했을 때의 논리를 다시 점검해 보세요. 이 기업의 매출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가? 시장 환경이 바뀌었는가? 같은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만약 그 기업의 본질적 가치가 변하지 않았다면 단기적인 하락은 오히려 더 매수할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인내심은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제 여러분과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투자 초보 시절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불안해서 밤잠을 설친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버리의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저는 점점 더 차분해질 수 있었어요. 그의 전략을 따라하며 저는 시장의 소음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논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한번 특정 바이오 기업에 투자했는데 단기적으로 주가가 20%나 하락했어요. 그때 정말 팔고 싶었죠. 하지만 버리의 조언을 떠올리며 그 기업의 임상 시험 데이터와 재무 상태를 다시 점검해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기업은 몇 년 뒤 혁신적인 신약을 출시하며 주가가 급등했고 저는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두려움이 앞서겠지만 버리의 전략을 따라가다 보면 점점 자신감을 얻고 시장의 흐름을 즐길 수 있게 될 겁니다. 마이클 버리의 투자 전략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시장의 비효율성을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는 시장이 항상 효율적이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즉, 주가는 때때로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시장이 특정 섹터를 과대평가하거나 저평가할 때 그는 그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비효율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ESG 투자 열풍이 불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죠. 하지만 그 중에는 실제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반대로 ESG와 관련 없는 산업, 예를 들어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에너지 섹터에서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시장에 관심을 덜 받지만 안정적인 수익과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죠. 버리는 이런 틈새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시장의 비효율성을 찾아내는 안목을 키워보세요. 이제 도파민이 터지는 순간을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철저한 분석 끝에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 투자했는데 몇 년 뒤 그 주식이 2배, 3배로 뛴 모습을요. 그 순간의 짜릿함, 여러분의 판단이 옳았음을 확인하는 그 기쁨을 느껴보세요. 마이클 버리는 이런 순간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는 시장이 무너질 때도 혹은 모두가 열광할 때도 자신의 논리에 따라 움직였고 결국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당장 관심 있는 기업을 하나 골라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해보세요. 그 기업이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마이클 버리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설렘과 자신감은 여러분을 더 나은 투자자로 만들어줄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마이클 버리의 전략을 바탕으로 시장을 정복할 차례입니다. 첫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억만장자의 부를 쌓은 비밀을 알고 싶으신가요? 전 세계를 누비며 신흥시장에서 36,000%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한 마크 모비우스의 투자 전략을 지금 공개합니다. 단돈 1만 원으로 시작해도 100만 장자가 될 수 있는 비법, 클릭 한 번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꿀 기회가 여기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주식 투자의 세계에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손에 쥐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마크 모비우스의 투자 철학과 이를 기반으로 한 실전 투자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크 모비우스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는 신흥시장 투자의 대부로 불리며 세계 곳곳에 숨겨진 보석 같은 기업을 발굴해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전략은 복잡한 차트 분석이나 단타 매매가 아니라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심플하면서도 강력한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장기 가치 투자입니다. 모비우스는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흔들리지 않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꿰뚫어 보는 데 집중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한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현지 공장을 직접 방문해 경영진과 대화를 나누며 그 기업이 5년, 10년 뒤에도 성장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상향식 접근법은 단순히 숫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야기와 비전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으로 단기적인 시장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가치를 가진 기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부분, 어떻게 하면 모비우스처럼 저평가된 기업을 발굴할 수 있을까요? 그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국제 분산 투자입니다. 모비우스는 한 나라나 한 산업에만 집중하지 않고 전 세계 여러 시장의 자산을 분산해 리스크를 줄였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의 신흥시장에서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 투자했는데 이는 한국 투자자들에게도 큰 영감을 줍니다. 한국 시장만 바라보는 대신 글로벌 ETF나 해외 주식 계좌를 활용해 인도, 베트남, 브라질 같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에 눈을 돌려보세요. 이렇게 하면 한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다른 시장에서 수익을 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만 가지고 있다면 모비우스의 전략을 따라 인도 IT 기업이나 남미 에너지 기업을 추가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단순한 변화가 여러분의 수익률을 몇 배로 뻥튀기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기업을 선택하시나요? 모비우스는 단순히 주가가 싼 기업을 고르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현금 흐름이 탄탄하고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을 선호했으며 동시에 시장 점유율이 높거나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주목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반드시 회복하고 성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원칙을 적용해 예를 들어 반도체, 전기차 혹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보세요. 이런 기업들은 지금은 빛을 보지 못하더라도 몇 년 뒤 여러분의 계좌를 두둑하게 채워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여러분과 좀 더 가까워질 시간입니다. 저도 한때 주식 투자에서 실패를 거듭하며 밤잠을 설친 적이 있었습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고 친구들이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괜히 조급해지곤 했죠. 하지만 모비우스의 전략을 알게 된 후 저는 투자의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기적인 손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가가 하락할 때를 저평가된 기업을 매수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때 많은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팔았지만 모비우스는 오히려 그 시기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큰 수익을 거뒀습니다. 여러분도 시장이 흔들릴 때 겁먹지 말고 모비우스처럼 차분히 기회를 노려보세요. 이 방법은 저에게도 큰 자신감을 줬고 여러분에게도 같은 변화를 가져다 줄 거라 믿습니다. 이제 재미있는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모비우스의 투자법은 단순히 돈을 버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짜릿한 여정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투자한 작은 씨앗이 5년, 10년 뒤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 경제적 자유를 선물해 준다면 모비우스는 매년 200일 이상 전 세계를 돌며 기업을 직접 방문했는데 이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과 문화를 탐험하는 모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투자를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여정으로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베트남의 한 소형 전기차 기업에 투자하면서 그 나라의 경제, 성장 스토리를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과정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설렘과 동기를 부여할 겁니다. 모비우스의 또 다른 비밀은 바로 끊임없는 학습과 적응입니다. 그는 시장이 변할 때마다 새로운 정보를 흡수하고 전략을 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아시아 금융위기 때 그는 기존의 투자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새로운 산업 트렌드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재편했습니다. 여러분도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 매일 조금씩 배우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경제 뉴스를 읽거나 기업의 연차 보고서를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투자 감각은 날카로워질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비우스는 항상 낙관적이었습니다. 그는 시장의 하락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았고 결국 좋은 기업은 제 가치를 증명한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낙관적인 마인드를 가져보세요. 주가가 떨어졌다고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그 순간을 기회로 삼는 겁니다.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모비우스의 전략을 여러분의 투자에 적용하려면 몇 가지 구체적인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첫째, 철저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기업을 선정하세요. 재무제표를 보고 매출 성장률, 순위, 부채 비율 등을 확인하는 겁니다. 둘째, 분산 투자를 실천하세요. 한 기업이나 한 시장에 올인하지 말고 여러 산업과 국가의 자산을 나눠 투자하세요. 셋째,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세요.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최소 5년 이상의 투자 기간을 염두에 두세요. 마지막으로 감정을 컨트롤하세요. 시장이 흔들릴 때 공포에 휩싸이지 않고 모비우스처럼 차분히 기회를 찾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을 지킨다면 여러분도 모비우스처럼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주식 시장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비우스의 전략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더 풍요롭고 자유롭게 만들어줄 도구입니다. 상상해보세요. 10년 뒤 여러분이 투자한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며 여러분의 계좌를 가득 채우고 있다면 그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을 돌아보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때 그 영상을 보고 투자에 도전하길 정말 잘했어. 지금 당장 행동을 시작하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괜찮습니다.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모비우스의 원칙을 따라 첫 투자를 시작해보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을 경제적 자유로 이끄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마크 모비우스의 투자 전략을 통해 주식 시장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핵심 원칙들을 배우셨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한 단계 더 나아가 그의 전략을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모비우스의 투자 철학은 단순히 돈을 버는데 그치지 않고
여러분이 더 큰 자신감과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지금부터 그의 전략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투자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이루며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재구성하는 과정입니다. 모비우스는 투자를 할 때 단순히 숫자와 차트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업의 비전, 그 뒤에 숨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속한 시장의 큰 흐름을 읽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신흥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비결 중 하나는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그 지역의 소비자 트렌드를 파악한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점을 배워보세요. 예를 들어, 한국 투자자라면 국내 시장뿐 아니라 동남아시아나 인도 같은 신흥시장의 소비 트렌드를 살펴보는 겁니다. 최근 몇 년간 베트남의 젊은 층이 모바일 결제와 전자상거래를 빠르게 받아들이면서 관련 기업들이 급성장하고 있죠. 이런 트렌드를 미리 캐치한다면 여러분은 모비우스처럼 저평가된 기업을 발굴해 큰 수익을 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시작하거나 이미 투자 중이라면 어떻게 모비우스의 전략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투자에 앞서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모비우스는 항상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기업의 자기 자본이익률 ROE가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을 선호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준을 세워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매출이 매년 10% 이상 성장하는 기업에만 투자한다거나 배당금을 꾸준히 지급하는 기업을 우선한다 같은 기준을 정하면 투자 결정이 훨씬 쉬워집니다. 이런 원칙은 여러분이 시장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 모비우스는 항상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그는 한 번의 투자 실패로 모든 것을 잃지 않도록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산을 반도체, 바이오, 소비재, 그리고 해외 ETF에 나눠 투자한다면 한 섹터가 흔들리더라도 다른 섹터에서 손실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대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있는데, 모비우스의 전략을 따른다면 이런 편중을 줄이고 글로벌 시장의 다양한 기회를 탐색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기술주 ETF, 중국의 소비재 ETF, 혹은 유럽의 재생에너지 기업의 소액이라도 분산 투자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장기적인 수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볼까요?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는 여정입니다. 모비우스는 투자로 얻은 수익을 통해 전 세계를 여행하며 새로운 문화를 탐험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투자를 통해 단순히 돈을 버는데 그치지 말고 그 돈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상상해보세요. 가족과 함께 꿈꾸던 해외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원하던 취미 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투자로 얻은 수익으로 매년 새로운 나라를 방문하며 그곳의 음식을 배우는 데 돈을 쓰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얻는 기쁨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여러분도 투자로 얻은 수익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 꿈을 상상하며 지금 한 걸음 더 내딛어 보세요. 모비우스의 전략에서 또 하나 배울 점은 그는 절대 조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주가가 조금만 오르면 팔아버리고 조금만 내리면 공포에 질려 손절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모비우스는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기업에 투자한 뒤 그 기업이 가치를 실현할 때까지 몇 년이고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투자했던 어떤 신흥시장의 기업은 처음 몇 년간 주가가 제자리 걸음을 했지만 결국 시장이 그 가치를 알아보며 몇 배로 뛰어올랐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인내심을 가져보세요. 주식 투자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지금 투자한 기업이 당장 수익을 내지 않더라도 그 기업의 비전과 가치를 믿는다면 기다릴 가치가 충분합니다. 이제 좀 더 실질적인 팁을 드릴게요. 모비우스는 기업을 선정할 때 현지 조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직접 공장을 방문하고 경영진과 대화를 나누며 그 기업의 잠재력을 평가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기업을 조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 덕분에 현지 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연차 보고서를 읽거나 해외 투자 포럼에서 현지 투자자들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현지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신흥시장의 경우 현지 언론이나 SNS를 통해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그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 전기차 관련 주식이 뜨고 있다면 현지 소비자들이 전기차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트위터나 유튜브 댓글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여러분을 모비우스처럼 날카로운 투자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또 한 가지, 모비우스는 항상 시장의 큰 흐름을 읽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개별 기업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 기업이 속한 산업과 경제 전반의 트렌드를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2000년대 초반 신흥시장의 중산층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하고 소비재와 금융 섹터에 집중 투자해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거시적인 관점을 가져보세요. 예를 들어 지금은 AI, 전기차, 재생에너지 같은 분야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죠. 이런 트렌드에 맞춰 관련 기업을 조사하고 그 중에서도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 투자한다면 여러분도 모비우스처럼 큰 흐름을 타고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작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후 딱 한 가지 행동을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관심 있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한번 읽어보거나 해외 주식 계좌를 개설해 작은 금액으로 ETF를 매수해보는 겁니다. 모비우스도 처음부터 거대한 성공을 거둔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작은 실천을 쌓아가며 점점 더 큰 기회를 잡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작은 첫걸음을 내딛는다면 5년, 10년 뒤 놀라운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계좌가 점점 불어나고 그 돈으로 꿈꾸던 집을 사고 가족과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요. 이 모든 건 지금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비우스의 투자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자신감과 낙관주의입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시장의 잠재력을 믿었고 그 믿음이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를 믿으세요. 주식 투자는 어렵고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모비우스의 원칙을 따른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미 성공 투자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세요. 주식 계좌를 열고 첫 투자를 시작하고 모비우스의 전략을 따라 여러분만의 성공 스토리를 써내려 가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주식 시장에서 돈을 잃고 싶지 않으신가요? 한 번의 투자로 인생을 바꿀 기회를 꿈꾸시나요? 세계적인 투자 귀재 마크 파버가 수십 년간 쌓아온 비밀 전략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주식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얻고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마크 파버의 투자 비법을 손에 쥐게 되실 겁니다. 단언컨대 이 영상은
당신의 투자 인생을 바꿀 단 하나의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마크 파버의 주식 투자 전략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재테크 여정을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크 파버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파는데 그치지 않고 시장의 큰 그림을 읽으며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예측합니다. 그의 투자 철학은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입니다. 시장이 무너질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그는 침착하게 기회를 찾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인드를 배운다면 주식 시장에서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마크 파버의 투자 전략을 구체적으로 풀어보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그의 방법을 실제로 적용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마크 파버의 투자 전략의 핵심은 가치 투자입니다. 그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분석해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싼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그 가치를 아직 알아보지 못한 주식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읽고 특정 산업이나 지역이 성장할 가능성을 예측합니다. 이를 위해 그는 경제 지표, 금리 동향, 원자재 가격, 심지어 지정학적 사건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단순히 소비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 뒤에 숨은 돈의 흐름을 읽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원유 가격이 급등한다면 에너지 섹터의 주식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흐름을 미리 감지하는 것이 파버의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평가된 주식을 찾을 수 있을까요? 파버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꼼꼼히 분석합니다. 특히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을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PER이 낮은 기업은 시장에서 저평가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PER이 낮다고 무조건 좋은 주식은 아닙니다. 기업의 부채 비율, 현금 흐름, 그리고 성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채가 많거나 현금 흐름이 불안정한 기업은 PER이 낮아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파버는 이런 기업을 걸러내고 튼튼한 재무 구조를 가진 기업에 투자합니다. 여러분도 주식 차트를 보기 전에 기업의 재무제표를 읽는 습관을 들이세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재무제표는 기업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이제 마크 파버의 두 번째 핵심 전략인 위기, 속, 기회 포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시장이 폭락하거나 불확실성이 커질 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투자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많은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 주식을 팔았지만 파버는 저평가된 자산을 매수하며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의 철학은 간단합니다. 공포가 시장을 지배할 때가 가장 큰 기회가 온다. 여러분도 시장이 하락할 때 두려움에 휩싸이지 말고 오히려 차분히 기회를 찾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간 반도체 산업이 주목받았지만 특정 시점에서 과대 광고로 인해 주가가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저점에서 매수한 투자자들은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을 실행하려면 심리적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마크 파버의 세 번째 비법이 등장합니다. 바로 분산 투자입니다. 그는 한 번에 모든 돈을 한 종목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 산업과 자산군에 걸쳐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주식뿐 아니라 금, 채권,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 리스크를 분산합니다. 여러분도 한 종목에 올인하는 대신 서로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예를 들어 주식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금이나 채권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산 투자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마크 파버처럼 투자하려면
얼마나 많은 자본이 필요할까요? 놀랍게도 파버는 소액으로도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건 자본의 크기가 아니라 올바른 전략과 꾸준함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으로 시작하더라도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파버는 복리 효과를 투자의 마법이라고 불렀습니다.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며 꾸준히 투자한다면 소액도 큰 자산으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큰 돈이 없더라도 매달 소액을 투자하며 복리 효과를 누리는 전략을 시작하세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크 파버는 특정 지역이나 섹터에 주목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특히 아시아 시장, 그 중에서도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중국의 중산층 증가와 소비 시장 확대를 예측하며 관련 기업에 투자해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도 특정 지역의 경제 성장 가능성을 분석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면 관련 기업의 주식을 조사하는 것이 좋은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파버는 맹목적으로 유행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시장의 과대 광고를 경계하며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는 냉철함을 유지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 무엇인가요? 아마도 돈을 잃을까봐 걱정하실 겁니다. 마크 파버도 이런 두려움을 이해합니다. 그는 투자 초기에 실수를 많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성공을 읽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디딤돌이다. 여러분도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 경험을 쌓고 점차 투자 규모를 늘려가세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50만 원으로 소액 투자를 시작해 시장의 흐름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손실이 나더라도 큰 타격을 입지 않으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크 파버의 투자 전략을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을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매일 아침 10분만 시간을 내어 경제 뉴스를 읽고 주요 산업의 동향을 파악하세요. 예를 들어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면 은행주나 금융 섹터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세요. 파버는 항상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하라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 금액의 2% 이상은 절대 잃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운다면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주식 시장은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탐욕이, 내릴 때는 공포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파버는 이런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합니다. 이제 도파민 요소를 추가해 여러분의 투자 여정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투자에서 성공했을 때의 짜릿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첫 수익을 올렸을 때 그 기쁨은 여러분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할 원동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 파버는 자신의 첫 성공 투자로 얻은 수익을 재투자하며 점점 더 큰 자산을 구축했습니다. 여러분도 작은 성공을 축하하며 그 에너지를 다음 투자로 연결하세요. 예를 들어 10% 수익을 올렸다면 그 돈으로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보상은 투자에 대한 동기를 높여줍니다. 마크 파버의 전략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는 투자를 통해 삶의 자유를 얻고 자신만의 철학을 구축하는 데 집중합니다. 여러분도 단순히 돈을 쫓는 대신 투자를 통해 자신만의 가치를 발견하는 여정을 즐기세요. 예를 들어 투자를 하면서 경제와 세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면 그것 자체가 큰 보상입니다. 파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게임이 아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여러분도 이 철학을 마음에 새기고 투자를 단순한 돈벌이로 보지 마세요.
이제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식 앱을 활용해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하세요. 한국에서는 키움증권이나 미래에셋 같은 앱이 유용합니다. 이 앱들로 실시간 주가와 재무 정보를 확인하며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 일지를 작성하세요. 팝원은 모든 투자 결정을 기록하고 그 이유와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여러분도 매수와 매도 기록을 남기며 자신의 투자 패턴을 분석하세요. 셋째, 커뮤니티를 활용하세요. 투자 관련 온라인 포럼이나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투자자들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전략을 점검하세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마크 파버의 투자 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냉철한 분석과 대담한 실행입니다. 그는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꾸준히 전진합니다. 여러분도 이 원칙을 따라가다 보면 주식 시장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첫 걸음은 작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여정이 성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의 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주식 시장에서 자신만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팁과 마인드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크 파버의 투자 전략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타이밍입니다. 그는 시장의 큰 흐름을 읽는 데 탁월하지만 단순히 직감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역사적 패턴을 기반으로 투자 시점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주식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즉 모두가 낙관적으로 변할 때 오히려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반대로 시장이 공포에 휩싸여 주가가 급락할 때는 과감히 매수에 나섭니다. 이런 타이밍 전략을 여러분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과열 여부를 판단하려면 빅스 지수, 즉 변동성 지수를 참고하세요. 빅스 지수가 낮을 때는 시장이 안정적이지만 과열 가능성이 있고 높을 때는 공포가 지배하며 기회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도 뉴스와 지표를 통해 시장의 심리를 읽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이제 구체적으로 마크 파버가 주목하는 투자 섹터와 자산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특정 시기에 특정 자산이 빛을 발한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때 금이나 원자재 같은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최근 몇 년간 금 가격이 상승한 이유도 인플레이션 우려와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제 상황에 따라 자산 배분을 조정하는 전략을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낮아지면 성장주, 특히 기술주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금리가 상승하면 가치주나 배당주가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파버는 이런 흐름을 미리 읽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합니다. 여러분도 경제 뉴스를 통해 금리 동향과 인플레이션 지표를 주시하며 자산 배분을 유연하게 바꾸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초보 투자자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파버는 초보자들에게 단순함을 강조합니다. 복잡한 파생 상품이나 레버리지 투자에 뛰어들기보다는 기본적인 주식과 ETF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시장 전체의 성장에 투자하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한국 투자자라면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고려해 보세요. 이런 ETF는 개별 주식보다 변동성이 낮아 초보자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파버는 소액으로 시작해도 꾸준히 투자하면 복리 효과로 자산이 불어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 원씩 ETF에 투자하면 20년 뒤 복리 효과로 상당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소액 투자부터 실천해 보세요. 이제 마크 파버의 심리적 접근법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자신의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시장이 급등할 때 탐욕에 휩싸여 무리하게 매수하거나 급락할 때
공포에 질려 매도하는 것은 투자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는 명확한 투자 규칙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 그는 특정 주식이 20% 하락하면 자동으로 손절하거나 50% 상승하면 차익을 실현하는 식의 규칙을 정합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어 감정을 통제하세요. 예를 들어, 한 종목에 전체 자산의 10% 이상 투자하지 않는다거나 하락장이 와도 6개월 이상 보유한다 같은 규칙은 감정적 결정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파버는 투자에서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를 믿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아마존이나 테슬라 같은 기업이 초기에는 과대평가 논란에 휩싸였지만 장기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룰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여러분도 단기적인 시장 소음에 흔들리지 말고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믿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의 비전과 경영진의 역량을 분석하세요. 예를 들어, 경영자의 과거 실적이나 기업의 혁신 역사를 살펴보면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전 투자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파버는 시장의 큰 흐름을 읽기 위해 매크로 분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매크로 분석이란 경제 전반의 흐름, 즉 금리, 환율, 원자재 가격, 글로벌 무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 수출 중심의 한국 기업, 특히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기업의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관련 산업, 예를 들어 포스코 같은 철강 기업이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10분씩 경제 뉴스를 읽으며 이런 흐름을 파악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블룸버그나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글로벌 경제 매체를 참고하면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파버는 역발상 투자를 자주 활용합니다. 역발상 투자는 군중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두가 기술주에 열광할 때 그는 오히려 전통 산업이나 저평가된 지역 시장에 주목합니다. 2000년대 초반 모두가 미국 주식에 몰두할 때 그는 아시아와 신흥시장에 투자해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도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덜 주목받는 섹터를 분석해보세요. 예를 들어, 최근 2차 전지나 AI 산업이 주목받지만 농업이나 물류 같은 전통 산업도 저평가된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섹터를 발굴하려면 산업 보고서나 전문가 칼럼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투자하면서 겪을 수 있는 실수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파버는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로 과도한 자신감을 꼽습니다. 작은 성공을 맛본 뒤 무리하게 큰 돈을 투자하거나 충분한 분석 없이 유행을 쫓는 것은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비트코인이나 밈 주식 열풍에 휩쓸려 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파버는 이런 유행을 경계하며 항상 자신의 투자 논리를 점검하라고 조언합니다. 여러분도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왜 이 주식을 사려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 투자는 재고해야 합니다. 도파민 요소를 추가해 투자 여정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투자 성공의 짜릿함은 단순히 돈을 버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분석한 주식이 30% 상승했을 때 그 성취감은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파버는 이런 작은 성공을 기록하며 동기를 유지했습니다. 여러분도 투자 일지를 작성해 성공과 실패를 기록하세요. 예를 들어, 특정 주식을 매수한 이유, 매수 시점, 수익률 등을 기록하면 나중에 큰 자산이 됩니다. 또한 성공했을 때는 자신을 보상하세요. 예를 들어, 수익의 10%를 저축하고 나머지로 좋아하는 취미나 여행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보상은 투자에 대한 열정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이제 마크 파버의 투자 철학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투자를 단순히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로 봅니다. 예를 들어, 투자를 통해 경제를 이해하고 세상의 흐름을 읽는 능력을 키우면 단순히 돈 이상의 가치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도 투자를 하면서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세요. 예를 들어, 전기차 산업에 투자한다면 그 뒤에 숨은 기술과 환경 문제까지 탐구해 보세요. 이런 과정은 여러분을 더 똑똑한 투자자로 만들어줄 뿐 아니라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마크 파버는 또한 지속적인 학습을 강조합니다. 그는 매일 책을 읽고 경제 보고서를 분석하며 새로운 투자 기법을 공부합니다. 여러분도 투자 관련 책이나 강의를 통해 지식을 쌓으세요. 예를 들어, 워런 버핏의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는 같이 투자의 기본을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무료 강의를 찾아보세요. 한국에서는 네이버 재테크 카페나 유튜브 채널 3프로TV 같은 콘텐츠가 초보자에게 유용합니다. 이런 자료를 통해 꾸준히 배우다 보면 파버처럼 시장을 읽는 눈이 생길 것입니다. 이제 실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주 1시간을 투자 공부에 할애하세요. 예를 들어, 기업의 연간 보고서를 읽거나 산업 동향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둘째, 가상 투자 게임을 활용하세요. 실제 돈을 투자하기 전에 키움증권이나 모의 투자 앱을 통해 가상 자금으로 연습해보세요. 이는 리스크 없이 시장 감각을 익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멘토를 찾아보세요. 파버는 자신의 멘토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투자 경험이 많은 선배나 전문가를 찾아 조언을 구하세요. 예를 들어, 투자 관련 세미나나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하면 좋은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버의 가장 큰 교훈은 자신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는 시장의 소음과 전문가들의 예측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분석과 직감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투자 철학을 세우고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전기차 산업의 미래를 믿는다면 시장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더라도 그 믿음을 유지하세요. 물론, 믿음은 철저한 분석에 기반해야 합니다. 파버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는 과학과 예술의 조합이다. 과학적인 분석과 예술적인 직감을 결합해 여러분만의 투자 스타일을 만들어 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마크 파버의 투자 전략을 바탕으로 주식 시장에서 성공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의 철학을 요약하면 냉철한 분석, 대담한 실행, 그리고 꾸준한 학습입니다. 여러분도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며 투자 여정을 시작하세요. 첫걸음은 작아도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파버처럼 시장의 흐름을 읽는 투자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